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 한번 프라이빗 선언된 코드 클래스랑 프라이빗 제너레이터 코드 함수를 같은 패키지에서 마음껏 생성해서 쓰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른 패키지 한번 가보죠. 다른 패키지, 다른 또 함수, 다른 또 파일이죠, 여러분들. 여기는 코드 패키지고요. 여기는 EX 있습니다. 같은 또 최상위 패키지긴 합니다만 하위 패키지가 다른 거죠. 자, 여기에서는 또 메인에서 우리가 만들어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정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메인 함수나 아까 클래스가 저희 여러분들 패키지에 정의하고 있죠? 패키지 파일 레벨에서 클래스를 정의했고 함수를 정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를 패키지 레벨 선언과 정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패키지 탑 레벨이에요. 패키지가 가장 최상이기 때문에 탑 레벨 선언, 탑 레벨 디클러레이션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패키지 수준 정의라고 선언이라고 선언과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요거 코드라는 다른 패키지는 얘를 쓸 수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해볼까요? 여러분들 발 C1 해가지고 여러분들 코드로 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단 코드가 없다고 나오죠. 여러분들 코드로 임포트 하면 되나요? 우리가 임포트 그러니까 라이센스 코드에 코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도 코드가 없어요. 왜죠, 여러분들? 나오네.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코드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코드는 안 보임.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래서 코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식으로는 에러입니다, 여러분들. 호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비저블이죠. 보이지 않는다 그래, 인비저블. 혹은 not visible,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코드를 우리가 직접 여기 메인 실행, 다른 패키지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보이는 뭔가를 취해서 해봐야 되는데, 보이는 게 없습니다. 프라이빗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 자체가 안 보이죠. 메인 함수 보인다면 이건 안 못 쓰겠죠. 자, 보이는 함수를 만들어서 한번 이 코드를 써볼까요, 여러분들? 자, 보이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이는 함수 한번 만들어 보죠. 다른 가시성 가진 거. 기본적으로 함수를 여기다 선언하면은 그냥 퍼블릭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코드를 없는 함수 getCode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getCode. 퍼블릭이야, 기본적으로 퍼블릭. 이 때문에 여기서 우리 getCode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getCode 이렇게 불립니다. 되죠, 여러분들, getCode. 왜죠? 퍼블릭이니까 여기 패키지, 다른 패키지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프라이빗으로 하면 바로 에러죠, 여러분들. 안 보이니까요. 바로 에러입니다,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접근할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프라이빗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getCode를 이제 만들어 볼까요? getCode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getCode는 코드를 리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만, 그건 좀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저희는 코드를 무조건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밑줄 C에서 스트링을 리턴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트링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뭔가 파라미터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게 좋겠죠. 요거 풀이랑 요거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 근데 디폴트는 빼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아규먼트는 빼버리고요. 똑같이 풀이와 렌을 받아서 여기다가 그냥 전달해 주는 거로 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널러블 할 수도 있다고 융통성을 좀 더 물론 널은 조심해야 됩니다. 널러블리티는 여러분들 해보죠. 이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널일 경우에는 또 디폴트로 해주게끔 엘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심지어 인트도 널일 수가 있다고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엘비스를 깔끔하게 처리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getCode 함수를 통해서 풀이랑 렌을 받아서 코드 새로운 타입의 객체를 만들어냈고요. 그 객체를 만들자마자 만들어지고 나서 그 코드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임의의 랜덤 문자를 리턴했습니다. 스트링 타입으로 여러분들. 요거 저거 여러분들 바로 한 방에 축약시킬 수 있죠. 축약해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조약합니까? 네. 심지어 이것도 바로 body랑 타입 생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리턴도 샵.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한 줄에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getCode 함수를 만들었는데 퍼블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다른 패키지에서도 접근성이 보장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요게 추격 함수가 여러분들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getCode 하시면 되는데 뭔가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다가 그죠? 뭐 이렇게 널널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getCode인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start라고 넣어줄 수도 있고요. 여기는 널 해주면 8개겠죠? getCode인데 여기는 xyz라고 해주시고 16 하면은 여기 다른 패키지 exis라는 실행 패키지에서도 메인 함수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행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실행되죠, 얘는. 안 나오나요? 우리가 리턴만 했죠, 여러분들? 리턴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찍어야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찍읍시다. 안 찍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찍어주는 걸 깜빡했어요. 다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자, 나왔죠. 첫 번째 널널 스타트 xyz 잘 16개 나오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메인이 있는 이 exec 패키지에는 코드라는 클래스는 없고요. 코드에 접근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코드의 결과를 스트링으로 되돌려주는 getCode 함수가 퍼블릭으로 있죠. 어디 있죠? 눌러볼까요? 가죠, 이렇게. 근데 이게 어디요? 아까 코드 패키지죠. 근데 이 패키지 안에서는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코드 클래스도 같은 패키지에서는 쓸 수가 있죠. 그래서 getCode라는 이 퍼블릭 함수는 자신이 딴 데서 불려 쓰지만 코드라는 프라이빗으로 보호된 내부 여기 패키지 내부 클래스를 써서 결과를 만들어서 리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호하는 거죠. 다른 패키지에서 마음대로 우리 코드 클래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하되 우리가 정해놓은 공개한 이런 함수를 통해서만 이 클래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직접 코드를 활용할 수는 없어요. 다른 패키지에서 보이지도 않으니까 프라이빗으로. 근데 퍼블릭으로 나와 있는 이 getCode 함수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안전하게 관리된 매니지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라이센스 코드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이센스 코드는 별게 없고요. getCode를 한 2번, 3번, 4번 뭐 몇 개 여러분들 붙이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라이센스는 이런 코드를 뭐 2, 3개, 4개 막 합친 게 그냥 라이센스 키라고 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코드를 몇 개 합치면 라이센스 코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라이센스 코드는 저희가 여러분들 인터널이라고 하는 이런 가시성을 가진 get license key라고 할까요? get license key 이렇게 했습니다. 얘도 스트링이죠. 자, get license key입니다, 여러분들. get license key도 풀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풀이 여러분들 접도를 가질 수 있게 할게요. 그렇게 하고 얘는 디폴트 하나 둘까요? 널럽을 하지만 디폴트 없습니다. 생략하면 빈문자요. 카운트입니다. 이 카운트는 아까 렌이랑 달라요. 뭐죠, 여러분들? 아까 이 위에는 렌은 코드에서의 그 문자의 개수인데요. 임의의 문자 개수인데 각 코드마다 얘는요 코드의 개수니까 코드들의 개수예요, 여러분들. 이게 4면은 저런 코드 객체가 4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키를 만드는 거죠. 즉 코드 객체, 코드 객체, 코드 객체, 코드 객체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키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는 정수형이고 기본적으로 4개의 코드 조각이 합쳐져 가지고 그게 하나의 키를 이룬다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우리가 스트링 빌더라든가 스트링 버퍼 같은 거를 자바에서는 배웠을 텐데요. 일단 코트는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일단은 바르에다가 더해가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자, 기본으로 빈 문자로 되어 있죠. 폼은 돌리죠, 여러분들. 폼을 돌면서 코드를 요 카운트 개수만큼 만들어냅니다. 4개의 코드 객체를 만들면 되죠. 그 객체에 밑줄씨가 임의의 문자리잖아요. 만들어진 그 4개를 더합니다. 그냥 차례대로. 그게 바로 라이센스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하게끔 하겠습니다. i라는 인덱스 사용하면 좋겠죠, 여러분들. 1부터 어디까지? 1 포함해서 카운트까지. 0부터 카운트 마이너스 1 혹은 1부터 카운트니까 4번 만들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카운트가 5라면 5번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뀌는 바르에다가 바르 자기 자신에다 더해가는 게 누적이죠. 네, 그래서 플러스 이퀄 복합 할당 연산자 사용하시고요. 자기 자신에다가 맨 처음에 자기 자신이 비문자로 초기화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나겠죠. 어떻게 쌓아나면 돼요, 여러분들? 이 코드를 만들어서 더하면 되는데 코드를 만드는 걸 우리가 쉽게 함수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get 코드를 여기서 바로 호출합니다. 그죠? get 코드인데요. get 코드인데 그냥 빈 거로 풀이 주고요. 8개 그냥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바꾸려면 우리가 좀 더 여기다가 인자 값을 줘야겠죠. 라이센스 키에다가. 그냥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8개. 무조건 라이센스 키의 한 코드 조각은요. 8자로 렌으로 이루어져 있고 접두는 따로 없습니다. 코드에는. 자, 이제 4번 기본적으로 카운트 4번만큼 돌았겠죠? 그죠, 여러분들? 거기다가 요 풀이 라이센스 키의 풀이에요, 얘는요. 여러분들. 코드의 풀이가 아니라 라이센스 키의 풀이가 LC 풀이를 할까요, 여러분들? LC 풀이를 합시다. 라이센스 키의 풀이가 있으면 더 합시다, 우리. LC 풀이 더하기 str 하시면 되죠. str은 폼은 돌면서 변경되어 왔을 겁니다. 카운트만큼. 카운트가 1이면 뭔가 이렇게 한 번이겠지만 기본이 4죠. 생략돼도. 그래서 적어도 4개의 코드 조각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get license key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인터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인터널은 여러분들 코틀린의 문서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디폴트랑은 좀 다릅니다. 자바 디폴트랑은 조금 달라요. 비슷하면서도 여러분들. 잠깐 볼까요? 자, 코틀린 공식 레퍼런스 보시면 여러분들 가시성 변경자, 제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패키지 수준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private, protected, internal, public 있는데 인터널이 뭐냐면 여러분들 모듈 안에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겁니다. 퍼블릭은 뭐 가릴 거 없는데 프라이빗은 나만 쓰는 거죠. 클래스 나 혼자서만 혹은 패키지 안에서만. 프로텍티드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인헤리턴스 상속에 의해서 이제 부모 자식 같은 게 나와요. 클래스 여러분들. 부모 자식 클래스 내에서 뭐 이렇게 허용되는 그런 가시성입니다. 뒤에서 배웁니다. 이 인터널은요, 여러분들 좀 특이한데 밑으로 쭉 가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모듈은 코틀린에서 인텔리제이 아이디어에서 하나의 어떤 작은 프로젝트 단위죠, 여러분들. 그죠? 프로젝트는 워크스페이스고 작은 어떤 조각 프로젝트를 모듈이라고 하는데 걔들을 묶어서 하나의 큰 걸 만들어내죠. 그래서 인텔리제이 아이디어의 모듈입니다. 혹은 메이븐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어떤 라이프 사이클 관리자죠. 흔히 뭐 빌더 패키지 여러분들 빌더라고 알고 있는데 메이븐 엔트 구레들이 자바의 3대 이런 어떤 도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엔트가 나왔다가 메이븐 나왔다가 계속 발전되고 있고요. 가장 많은 현재 오픈소스 가지고 있죠. 현재 구글이 밀고 있는 구레들이 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기본이죠. 이런 어떤 그레들이든가 메이븐, 엔트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바 측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자, 엔트, 메이븐, 그레들의 요 프로젝트 단위라든가 인텔리제이 모듈이 하나의 모듈인데 여기에서 안에서 보이는 단위가 바로 인터널 단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인터널을 했기 때문에 마음껏 이게 하나의 모듈 내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하나의 모듈 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t license key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에 가시고요, 여러분들. 얘는 잠깐 막아 놓으시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번 써보죠, 여러분들. 자, get license key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들. get license key죠, 여러분들. 자, 저 여러분들이 옛날에 윈도우즈 여러분들 돈 주고 많이 샀죠, 이렇게 여러분들. 윈도우즈 8 8.0 한글 버전 KR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얘는 코드 카운트가 4죠. 자, 윈도우즈 키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라이센스 키 1번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라이센스 키 2번은요, 여러분들. 하나는 윈도우즈 OS를 샀으니까요. 이번엔 게임을 사볼까요? get license key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게임 키입니다.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온라인 게임, 뭐 이렇게 패키지 게임이라고 봅시다, 여러분들. 근데 패키지 게임은 코드가 6개입니다. 4개로는 좀 해킹이 많이 되나봐요. 6개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라이센스 키 2를 찍고요, 여러분들. 라이센스 키 2를 한번 여기다가 연달아 한번 찍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서 호출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갑니다. 인터널이니까 여러분들 모듈 내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퍼블릭처럼 마치
아무 문제 없이 잘 쓰이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 인터널 비저빌리티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터널이라든가 여러분들 프라이빗이라든가 생각되는 퍼블릭은요, 이렇게 패키지 수준의 이런 여러분들 선언과 정의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만약에 저희가 여러분들 인터널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까 프로텍티드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프로텍티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상속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기 패키지 탑 레벨의 수준에서는요, 클래스 정의일 때만 얘는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탑 레벨 수준의 선언과 정의에서는 프로텍티드 가시성 제한자는 쓸 수 없다. 클래스 할 때는 쓸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상속과 이런 걸 배울 때 프로텍티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어떤 스코프를 우리가 알아보는데 이런 패키지 레벨에는 함수도 정의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고 클래스도 선언 정의할 수 있죠. 또 모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 어떤 임의의 변수도 우리 마음대로,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얘도 심지어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네. 여기도 인터널로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두 개의 어떤 프로퍼티 비슷한 거죠, 여러분들. 근데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변수라고 그냥 해도 되는데 패키지 프로퍼티는 패키지 변수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나 클래스나 함수 같은 게 탑 레벨 수준, 패키지 수준에서 정의가 되는 거죠. 선언된 어떤 스코프가 패키지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메인 함수 안에서도 저희가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메인 함수나 이런 함수 안에서 다른 함수도 상관없어요. 잘 봐요, 여러분들.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이 LC1과 LC2는요, 메인 함수 안에 있는 로컬 변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LC1과 LC2는요, 메인 함수에서 선언됐고, 이 get niceKey라는 이 결과로 초기화가 됐죠. 밑에서 이렇게 참조로 쓰였잖아요. 프린트 찍히고 콘솔에. 근데 메인 함수가 닫히는 순간 메모리에서 사라지는 거죠. 즉 함수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함수의 내부에서 쓰이다가 함수가 닫히고 종료되는 순간 이 변수는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심지어 함수 안에다가도 이게 뭐 쓰이는 용도는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함수를 또 선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로컬 뻥1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게 가능합니다. 함수 안에 함수가 또 정의되고 있죠, 여러분들. 얘는 로컬 함수예요, 로컬 함수, 여러분들. 용도는 거의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딱히 지금 필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얘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로컬 펑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로컬 범위 함수 호출이죠. 로컬 스코프에서 만들어진 함수가 실행되는 겁니다. 로컬 테스트 1이라고 찍혀서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 로컬 범위 함수가 정의되고 실행되는 것까지 콜 함수 호출이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데피니션 콜이죠, 여러분들. 근데 로컬 범위에서는 아까와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뭐 얘기야? 로컬 범위의 선언이나 정의에서는요, 여러분들, 가시성 제한자를 비저빌리티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네, 거기다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에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로컬 범위에서는 가시성을 선언에 붙여줄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두십시오. 많이는 안 쓰이지만 이런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범위랑 가시성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라이센스 키가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봤습니까, 이미? 봤죠, 여러분들? 이렇게 잘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윈도우즈는 이렇게 라이센스 키가 코드 객체가 하나, 둘, 셋, 넷 만들어졌죠? 게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여러분들 나오고요. 실행할 때마다 달라진 임의의 키가 잘 만들어져 나오네요, 여러분들. 라이센스 키 같죠, 여러분들? 예.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 키를 만들어 내겠죠. 중복되지 않고 또 약간의 암호화도 동원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임의를 노트에 뭔가 사용자의 정보도 약간씩은 이렇게 변경시켜서 암호화시켜서 이렇게 해시 코드화해서 넣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키를 우리가 코드 조각들을 객체를 코드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 구현을 처음부터 해봤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 가시성 4가지를 살펴보면서 다른 패키지에서 이렇게 허용되는 함수, 퍼블릭 함수나 인터널 함수를 호출해서 키를 한번 직접 랜덤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키를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저장하시면서 프린트 하셔서 관리하시면
라이센스 프로그램이 되겠죠. 관리 프로그램이. 네. 자, 그래서 비저빌리티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인터널, 퍼블릭. 기본적으로 퍼블릭이죠. 생략되어 있습니다. 퍼블릭이. 코틀린은 퍼블릭 기본 생략. 중요합니다, 이거. 인터널이 좀 생소한데, 여러분들이 모듈 단위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우리가 로컬 펑션도 만들어 봤는데, 이런 선언적인 어떤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차차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탑 레벨 선언은 패키지 수준의 선언이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프로텍티드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프라이빗, 인터널, 퍼블릭만 우리가 탑 레벨 패키지 선언에다가 가시성 제한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기본 생략되면 퍼블릭인 건 똑같죠, 여러분들. 근데 대상이 함수나 이런 어떤 변수 프로퍼티들이라든가 클래스들이고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오브젝트라든가 인터페이스도 나중에 이런 탑 레벨 선언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